자, 3월 모의고사 풀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자, 보자. X는 사막에서 서식하는 식물 X에 대한 자료래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이슬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을 한대요. X는 주변의 돌과 모양이 비슷해서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그럼 당연히 X는 생명활동을 하는 걸로 봐서 당연히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광합성을 한다니까 물질대사라죠. 물질대사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주변 환경, 돌과 모양이 비슷해서 초식동물에 잘 띄지 않는다. 예, 이거는 적응과 진화의 예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5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대사에 대한 자료인데, ADP, ATP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기억은 세포호흡을 통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예, 이거는 호흡 기질에 해당이 되는 단백질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통해 ATP를 합성을 하는 거니까 ADP가 ATP로 전환이 된다. 그죠? 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ATP 합성이라는 거는 ADP에 인산을 결합을 해서 ATP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기억은 ATP 다 틀렸고, 가에서 호흡이니까 당연히 이화작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사람의 질환 A에 대한 자료인데, 하나는 뭐였어요? 지금 고지혈증이고 하나는 당뇨병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둘 다 뭐는 아니에요? 감염성 질병은 아니에요. 결국에 자, A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많은 질환이래요. 그럼 A는 뭐예요? 고지혈증이죠.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서 고혈압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은 비만도에 따른 A질병, 고지혈증의 발병 비율을 나타냈는데, 비만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고지혈증의 발병 비율이 더 높아지게 나타나죠. 그래프 상으로 봤었을 때. 따라서 A는 고지혈증이다. 맞죠? 비만에서 정상 체중보다 높죠. 대사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다 대사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감염성 질병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되게 스탠다드한 문제인데, DNA 상대량이 1이고 여기가 2예요. 1인 거는 복제 전이기 때문에 G1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 여기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S기예요. 복제를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2부터는 복제가 끝났기 때문에 G2기부터 M기에 해당이 돼요. 분열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저기서부터는. 자, 구간 1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다. 예, 구간 1부터 2까지 간기의 세포 다 들어있는 거죠. 왜? 간기 안에 G1기, S기, G2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구간 2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세포가 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는 체세포 분열 시기에 나타나잖아요. 그쵸? 체세포 분열 때는 뭐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 분리되죠. 감수 1분열 때는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 분리됩니다. 감수 2분열 때 뭐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따라서 맞아요.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M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구간 2. 핵막이 소실된 세포란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분열기인 세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간기 때는 무조건 핵막이 있어요. 알겠죠? 자, 따라서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더 많다. 예, 다 맞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자, 총생산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가 순생산에 해당이 되고요. 순생산에서 여기가 피식량이겠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식물 군집의 과합성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총생산량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총생산에 생산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냐면은 과합성량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순생산은 다른 말로 순과합성량, 예,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맞아요.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여러분들 피식량 있잖아요. 피식량. 피식량은 뭐랑 같냐면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에요.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고 이 섭식량에서 배출량을 빼준 걸 뭐라고 하냐면 동화량이라고 해요. 이 동화량 안에 생장량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거는 답이 아니에요. 아예.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이 된다. 분해자의 호흡량이 왜 니은에 포함이 되냐면 분해자는 고사하고 낙엽을 갖다가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로 가는 거냐면 분해자한테로 가는 거고, 분해자가 이 에너지를 갖다가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니까 당연히 저 안에는 분해자의 호흡량이 니은의 순생산, 정확하게는 고사량 낙엽량이 바로 분해자의 호흡량으로 사용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그 다음에 시점 T1하고 T2일 때 H대 기역하고 니은의 각각의 길이를 나타냈대요. 기역은 액틴하고 마요신이 겹치는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만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기역하고 니은의 합은 어떻게 돼요? 항상 같아요. 왜? 니은이 줄어든 만큼 기역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의 합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돼요? 둘이 똑같아요.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얘가 이 안으로 줄어들어서 여기서 X만큼 줄어들면 얘가 이 안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X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역 더하기 니은 값은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0.8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A하고 A잖아요.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으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4, 0.4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봐봐. 기역이 얼마가 줄었어요? 0.2가 줄고 니은은 0.2가 늘었죠. 그럼 언제가 수축했을 때예요? T1이 이 부분이 길었을 때가, 기억이 늘었을 때가 수축했을 때잖아요. 결국에는 얘가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따라서 T1이 수축했었을 때, T2가 이완했었을 때,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A는 일단 0.4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섬유 마디 길이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 0.8. H대 0.8인데 H대도 0.8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전체의 길이는 0.8 더하기 0.8 더하기 0.8이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2.4가 되는 거고, 수축하면 양쪽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0.2가 들어갔죠? 0.2가 이쪽에서 들어오겠죠? 어떻게 되니까? 대칭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0.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4가 줄어들겠죠? 양쪽으로. 여기서 0.2가 밀려 들어가고 0.2가 밀려 들어가니까, 그럼 H대도 얼마가 줄어요? 0.4가 줄어들어서 0.4가 돼야 될 거고, 따라서 원섬유 마디 길이도 여기서 0.4가 줄어들어서 얼마가 돼야 돼요? 2.0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1일 때 X의 길이는 2.2다.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H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틀렸죠? 왜? 이때가 수축식이고 이때가 이완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거는 비교적 이번에 좀 쉽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위가 자율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죠. 절 전이 길고 절 후가 짧은 걸로 봐서는 무슨 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여기가 대뇌고 여기가 간뇌고, 참고로 여러분들 소화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중추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연수가 소화기관계의 중추예요. 그래서 A의 겉질은 대뇌 겉질은 회색질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간뇌 뇌줄기 맞아요. 간뇌 뇌줄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뇌줄기는 어디예요? 중간뇌, 뇌교, 연수. 이 세 가지가 뇌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은 소화액 분비가 어떻게 됩니까? 촉진됩니다. 예,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니까 기억도 틀렸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1번만 맞죠. 디테일하게 이론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사람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결핵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 맞습니다. 병원체가 세균이에요.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원생생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감의 병원체는 여러분들 뭐예요? 독감은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안 갖고 있잖아요. 비세포 구조란 말이에요. 따라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세포가 아니라 분열한다는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린 간은 정상인의 탄수화물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탄수화물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호르몬이 늘어나는 거는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이 혈당량을 감소시켜 줘야 되는 누구다? 인슐린이다 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서 혈중 X의 농도에 따른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 여러분들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 유입량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세포로 포도당 유입이 늘어나게 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줄어들게 돼요. 따라서 X는 인슐린이 맞게 되고요. 따라서 X는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은 인슐린의 농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많다도 맞아요. 그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겐의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됩니까? 간에서 글리코겐의 분해가 일어나면 혈당량이 높아지죠.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저거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많아졌을 때죠. 이건 인슐린의 분비가 혈중 여기가 높으니까 이 분해는 C1이 더 활발해야 되겠죠. 그죠? 인슐린의 농도가 C2가 더 높으니까 낮은 데서 더 활발해야 되겠지.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위에 10번.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밀웜이 스티로폼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먹나? 자, 상자 A와 B에 스티로폼 50g을 넣고 표와 같이 밀웜을 하나는 100마리, 하나는 안 넣었대. 한 달간 매일 스티로폼의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만 A에서만 하루 평균 0.03g씩이 줄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밀웜이 스티로폼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 설계를 해서 했으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인 거 맞죠? 그리고 밀웜이 있는 거 없는 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대조군이고 얘가 실험군이에요. 따라서 대조 실험이 수행이 되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은 조작 변인이다가 아니라 스티로폼의 질량은 밀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죠. 결과니까 조작 변인이 아니라 종속 변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맞게 되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여러분들 전도는 뉴런 내에서 자극의 이동이고요. 전달은 여기 보이는 요 시냅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자극의 이동을 전달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A와 B에서 지점 D1, D2, D3의 위치를 나타냈고요. 표는 A와 B의 D1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였었을 때 1과 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내는데 1과 2는 D2하고 D3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A와 B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 자, 근데 이 그림 잘 보세요. 잘 봐.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자극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갈 수 있어. 근데 얘 봐. 얘는 지금 보면 앞에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시냅스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는 이렇게는 자극의 전달이 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시냅스에서 여러분들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자극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자극 전도가 가능한데 이렇게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줬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자극을 주면은 여기까지는 다 자극이 둘 다 오겠죠. 일로 시냅스고 여기는 그냥 뉴런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얘는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방향이 거꾸로가 돼서 못 와. 얘만 와.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70이 나왔어야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70이 나왔어야 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냐 여기냐를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일단 2번에서 여기서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8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80이 나왔는데 그럼 봐봐. 일단 여기는 무조건 자극 전도 안 된다라고 보고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은 자극 전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시간이. 자극 도달하고 3ms가 지났어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얼마에 측정을 했냐면 4ms일 때 측정을 해줬다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D2 지점이 하나는 시냅스를 지나고 왔고 하나는 시냅스 안 지났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빠를까? B가 빠를까? 시냅스를 지나는 게 빠르겠어요? 안 지나는 게 빠르겠어요? 안 지나는 게 빨라요. 시냅스는 전기 자극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질 확산으로 가기 때문에 시냅스를 지나면 시냅스를 통과해서 전달이 되면 자극 이동 속도는 느려져요. 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둘 중에 자극이 누가 더 먼저 도달해야 되냐면 B가 자극이 먼저 도달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지금 마이너스 50이 나오는 부분은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얼마가 지나야 돼요? 1ms가 지나야 돼요. 그럼 지금 총 얼마냐면은 4ms 후에 측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극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가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 얘가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얼마나 지난 거예요? 시간이 3이 지난 거죠. 그죠? 그럼 자극 도달하고 시간이 3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근데 여기를 그러면은 D2로 보고 여기를 D3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3ms 걸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50이 됐다는 소리는 자극 도달하고 시간이 얼마 지났다는 소리예요? 1이 지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자극 도달하고 시간이 1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다? 3이란 말이에요. 근데 봐봐. 그럼 첫 번째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시냅스 없이 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1이 걸렸어요. 그럼 얘는 2cm 가는데 1ms 걸렸기 때문에 자극 전도 속도가 2cm/ms가 되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4cm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3이 걸렸어요. 원래 민마리움 뉴런이고 둘의 자극 전도 속도가 같다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는데 얼마 걸렸어야 돼? 2가 걸렸어야지 정상인 거죠. 2cm/ms니까 4cm 가는 데는 2ms 걸려야 되는데 지금 얼마 걸렸어? 3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달하고 나서 시간이 1이 지난 거니까, 따라서 시냅스를 건너오면서 1ms만큼의 시간 딜레이가 생긴 거예요, 결국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겠어? 자극 전도 속도 같다고 치면은 2cm/ms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1 플러스 시냅스 통과한 거 1 걸리니까 총 얼마 걸렸다? 2가 걸린 거예요. 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다시 얼마 걸려서? 1이 걸리니까 3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은 2가 걸렸고 2ms 후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극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봐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1은 D3다. 맞죠? A는 2cm/ms이다. A 얼마예요? 네, 전도 속도가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cm/ms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은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풀어드렸죠. 플러스 30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4ms 후라고 나온 거는 일단은 이 전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후에 전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80이 나온 건 자극이 도달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어야 돼요? 3이 지났어야 돼요. 3ms가 지났어야 돼. 근데 이걸 측정을 한 게 얼마 후야? 4ms 후잖아요. 그러면은 자극 도달하기 전까지 얼마가 지나고? 1ms가 지나고 그 다음에 3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야 총 시간이 얼마가 나와? 4.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여기서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자.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Y 염색체에 있대. 그 Y 염색체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남자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Y 염색체에 있는 이런 유전을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여자는 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자, A에 의해서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대리 유전자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림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이게 여자야, 이게 남자고요. 왜냐하면 정자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알겠죠? 자,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대리 유전자 라지 B하고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림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G1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에는 라지 A하고 스몰 B의 DNA 상대양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여자는 일단 A가 있어요, 없어요? Y 염색체가 없으니까 여자는 A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아예? 없죠. 왜냐하면 여자는 염색체가 XX고 성염색체가, 남자는 XY니까 얘는 A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얘는 A가 아예 없잖아요. 여자는 A가 아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번하고 3번은 감수 1분열 중기란 말이에요. 감수 1분열 중기에서는 DNA 상대량이 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왜? 처음에 라지 B, 스몰 B였으면 얘가 복제가 되니까 라지 B,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라도 이 대립 유전자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4. 하나에 대해서. 오케이? 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봐봐. 기억이 스몰 b만 4죠.
스몰 b만 사란 소리는 얘가 원래 뭐였다는 소리예요? 스몰 b 상태인데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x 염색체가 애시당초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기억은 여자 3번이죠. 결국에. 얘는 B, B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X 염색체 상에. 근데 지금 보면은 디귿은 A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Y 염색체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X 염색체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중에서 누구겠어? 2번이겠죠. 왜? 쟤는 복제가 됐었을 거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봐봐. 얘가 Y 염색체 하나 있는데 뭐 갖고 있어요? 라지 A를 갖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라지 A가 이쪽으로 왔다는 소리는 정자가 Y 염색체를 하나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Y가 복제된 상태고 여기도 복제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치? 그럼 A가 몇 개 있어야 돼 여기가? 2개 있었어야 되겠지. 그 이쪽으로 A가 Y 염색체가 왔고 이쪽으로 뭐가 온 거예요? 상동 염색체 분리되면서 X 염색체가 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A가 들어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B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1번 상태에서 얘가 2개면 얘도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던 거야? 남자는 X 염색체 위에 뭐가 들어있고요? 스몰 b가 있고 Y 염색체 위에 A가 있었어요. 이 상태였는데 얘가 복제가 돼서 BBAA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몇 번으로 오고 2번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감수 분열되면서 A 하나만 가지는 경우가 생성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 2, 1, 0 얘는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죠. Y 염색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A는 2다 맞죠? 기억에 여러분들 기억은 몇 번이에요? 3이죠. 그 감수 1분열 중기니까 당연히 2가 염색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상염색체 수.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은 얘가 1이에요. 그럼 얘가 2예요. 감수 분열 끝났죠. 감수 분열이 끝났으면은 상염색체 몇 개? 22개. 그 다음에는 Y 염색체 몇 개? 1개. Y가 왔잖아요. A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상염색체와 X를 더한 값은 23이 아니라 X가 없잖아요. 22가 돼야 되겠지. 그치? 예. 따라서 D가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래요. 자,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무슨 유전이에요? 다인자 유전에 해당이 돼요.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서 결정이 된대. 나는 라지 2하고 스몰 2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유전자의 형이 다르면은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유전이라는 소리냐면 여러분들 중간 유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립관계가 우열관계가 불분명해서 라지 2, 라지 2와 라지 2, 스몰 2와 스몰 2, 스몰 2의 표현형이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다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오케이? 보통 우열관계 있으면 이거 둘이 같고 얘만 달라야 되는데 우열관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난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P의 유전자형은 그리고 나의 유전자는 가하고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대. 그리고 얘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독립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다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야. 네 개가. 자,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라지 E, 스몰 2고 이렇게 끊어봅시다. 가하고 나는 끊어봐야 되기 때문에. P와 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대요. 그럼 여기서 봐봐. 대문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Q도 대문자 몇 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개가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 그 다음 봐봐. P와 Q 사이에서 A가 태어났는데 A가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얼마가 나왔대요? 8분의 1이 나왔대요. 자, 그럼 모두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치? 그러면 대문자 몇 개 가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가지고 라지 2, 라지 2를 가져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Q는 알고 있는 게 이 상태에서 봐요. 여러분들 P는 현재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뭐야? 라지 d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라지 E 스몰이고 얘는 Q는 모르는데 대문자가 몇 개예요? 4개인 건 알아. 그죠? 여기서 자손이 태어난 게 누구예요? A인데 유전자형이 대문자 4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대문자 4개에다가 스몰 E, 스몰 E를 가질 확률이 얼마래요?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었대요. 그러면 일단 Q는 여기서 라지가 나오려면 여기서 하나 받으려면 얘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라지 2는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쵸? 이거는 확실하지.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봅시다. 얘가 4개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얘하고 표현형이 여기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대문자는 4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문자를 4개를 가져야 되는데 대문자 4개를 가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2개가 동형이고 하나만, 그러니까 4개가 다 동형인 경우가 있어요. 봐봐. 6개가. 그러니까 얘가 대문자를 4개를 가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소문자를 얘를 가지는 경우, 얘를 가지는 경우를 결국 나머지를 대문자.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 동형접합으로 저렇게 해서 대문자 4개를 가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동형인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라지 A, 라지 A고 이쪽이 어떻게 해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그러니까 하나만 동형이고 2개는 이형이어도 4개. 이렇게 2개가 동형이어도 4개. 이렇게 되죠.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랑 2가지로 나눠진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요 상태 얘거나 얘가 생식세포 만들었었을 때 대문자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대문자 몇 개 가질 수 있어? 최대 몇 개? 하나, 둘, 3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 대문자 몇 개 가질 수 있어? 3개. 그 다음에는 2개, 1개 이렇게 가질 수 있죠. 대문자 어차피 여러분들 대문자는 무조건 하나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라디디, 라디디니까 2개가 감수 분열해서 하나는 나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여기서 갖고 오니까 그럼 요것만 생각을 해봐요.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만 생각을 해주면 감수 분열해서 대문자 몇 개 가질 수 있냐면은 2개, 1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무조건 동형접합이니까 이게 오든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여기에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죠. 결국에
확률이 있어 없어? 대문자 하나를 더 들어갈 확률은 없는 거지. 두 개가 똑같이 동등접합이니까. 그러면 대문자 3개 가질 확률은 여기서 요거 2개 가질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예요? 4분의 1. 하나 가질 확률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였었을 때 얘가 대문자 3개 가질 확률, 2개 가질 확률, 하나 가질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얘하고 지금 똑같은 상태잖아. 그죠? 그럼 얘도 대문자 3개 가질 확률, 2개 가질 확률, 하나 가질 확률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봐봐. 대문자 무조건 몇 개 가져요? 2개 가지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무조건 대문자 2개 가지잖아요. 다른 거가 안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대문자 2개 가지는데 2개 가질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1이지. 다른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봐봐. 얘는 무조건 대문자를 2개 가지고 이 확률이 1이에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문자를 몇 개 가질 확률? 대문자를 4개를 가질 확률은 얘는 무조건 2개만 가지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라고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2개 가질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그 다음 여기에서 2개 가질 확률은 무조건 1.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봐봐. 이 경우면은 3개 가지는 경우,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3, 1 가능하죠. 4개 가지는 경우가 여기서 만들어진 3개 가지는 3개, 대문자 3개짜리랑 여기서 하나짜리랑 이렇게 만나면 4개가 되잖아요. 이 경우는 확률이 지금 얼마만 나와? 2분의 1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라 Q가 대문자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 이 둘이 수정을 해서 대문자 4개가 나올 확률이 여기서 3개짜리랑 여기서 하나짜리, 여기서 2개짜리랑 여기서 2개짜리, 여기서 하나짜리랑 여기서 3개짜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3, 1이 만날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6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2하고 2가 만날 확률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1하고 3이 만날 확률은 얼마예요? 16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셋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16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더해주면은 8분의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8분의 3인데 여기에서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8분의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 나오려면 봐봐. 얘는 무조건 라지 2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확률이 라지 2, 라지이던가 라지 2, 스몰이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나오려면. 그지? 그럼 봐봐. 라지 2, 라지 2면 여기서 무조건 라지 2밖에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라지 2, 라지가 나오려면 요거죠. 이거 확률이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면 만약에 이 조합이면 여기서 2분의 1이 곱해지면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나와 안 나와? 안 되지. 8분의 3에다 2분의 1이 곱해지면 얼마가 돼요? 16분의 3이니까 저 비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라지 2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라지 2, 스몰 2가 돼야 되고, 그럼 얘가 라지 2가 나올 확률이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라지 2가 될 확률이 2분의 1. 그래서 스몰이 라지 2가 될 확률이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4분의 1과 여기서 2분의 1이 결합하면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 나오지. 확률이. 여기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따라서 답이 가능한 거는 요 조합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P는 어떻게 돼 있는 게 맞는 거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에 라지 e, 스몰이고, q는 이 셋 중에 하나의 뒤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라지 e, 스몰 e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유전자형인지 정확하게 몰라. 셋 중에 하나야,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 A가 유전자형인 요거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그럼 얘를 그냥 임의로 얘라고 해보자. 그럼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얘가 스몰 d, 스몰 d예요. 그럼 얘 대문자 몇 개야? 3개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 상태에서 대문자 몇 개 가질? 3개 가질 확률, 2개 가질 확률, 하나 가질 확률이 아까 얼마였어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문자 무조건 몇 개 가져요? 2개 가질 확률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문자 3개 가지려면 결국엔 얘는 무조건 2개니까 누구로만 가능해? 얘만 가능하지 결국에는. 그치? 그럼 일단은 대문자 3개 가질 확률이 몇? 4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요 상태에서 유전자형이 뭐가 나와야 돼요? 라지, 스몰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라지, 스몰 2, 라지, 스몰 2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번. 오케이? 자, 그린 가는 항원 X하고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스몰 a를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에게 X하고 Y를 함께 주사했을 때 A에서 X와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지금 보니까 X가 Y보다 훨씬 항체 농도가 높고 빠르게 반응하려고 봐서 얘는 뭐예요? 2차 면역이고 Y는 1차 면역이에요. 처음 들어온 거고 얘는 뭐가 있다? 기억 세포가 있다 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은 지금 보면 항체를 만들어내는 걸로 봐서 기억은 형질 세포고요. 얘는 기억 세포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X와 Y 중 하나다. 그럼 맨 처음에 얘가 2차 면역 반응이니까 얘는 뭘 집어넣은 거예요? X를 집어넣은 거죠. 처음에. 그지? 그래서 기억세포가 생긴 거니까. 자, 니은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하는 거는 체액성 면역이 맞죠. A는, 그렇죠. X죠. 구간 1에서 기억이 디귿으로 분화한다. 여러분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경우는 없어요. 2차 면역 반응에서는 2차 면역에서는 누가 남아있던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아예 틀린 거예요. 형질이 기억으로 분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다시 분화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맞아요.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어떤 사람에게서 세포 A의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된 10번 염색체하고 성염색체를 나타냈대요. 자, 요 둘은 상동 염색체고 기억하고 니은은 요거는 자매 염색분체고 이 둘은 복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리고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남자죠. 22쌍의 상 염색체를 가지는 거 맞죠?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한 쌍이 성이니까.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의 유전 정보는 무조건 같아야죠. 자매 염색분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16번. 정상인에게서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측정한 혈중 티록신과 TSH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예요. 다 보면은 티록신이 많아졌을 때는 TSH, 즉 뭐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줄고 티록신이 줄어들면은 티록신의 농도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농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음성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T1일 때 이 사람에게 TSH를 투여를 해주면 전보다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순서가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오고 얘가 갑상샘을 자극을 해서
티록신이 분비되는 기작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늘어나면은 얘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예,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관이죠. TSH 자체가 이름이 뭐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17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에 대한 자료가 나타났어요. 자, 보자. 간은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리 유전자에 의해서 결성이 되고요. 대리 유전자 DEF가 있는데 E는 D와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래요. E가 D에 대해서 우성이고 E가 F에 대해서 우성인데 D하고 F는 안 나왔어요. 우열관계가. 가의 표현형은 몇 가지라고 나왔어요, 근데? 세 가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D하고 F에도 뭐는 있다? 우열관계는 있다. 일단 뭐가 가능해요? E가 돼 있는 게 하나 나오고 D하고 F 중에 누가 우성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가 나올 수가 있고 F가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순종해야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 자, 가계도는 구성원 A하고 B를 제외한 구성원 1부터 7에서 가의 표현형을 나타냈고요. 3, 6, 7에서 체세포 한 개당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보자. 3은 어떻게 되냐면 DD예요. 자, 그럼 DD가 나오면은 표현형이 뭐라는 소리예요? 기억이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 다음에 6번은 하나예요. 6번은 D가 하나만 있는데 누구예요? 디귿이에요. 그 다음에 7번도 뭐가 나왔어요? D가 없는데 디귿이죠. 야, 봐봐. D가 하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표현형이 둘이 같죠? 지금. 그지? 그러면 D가 있어도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D가 가장 열성인 거죠, 결국에는. 따라서 E, F,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열관계가. 오케이? 그러면 기억이 D, D인 거는 알았고, 그러면은 디귿은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F, D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뭐가 나와야 돼요? F, F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뭐가 나왔어요? 니은이 나왔어요. 그러면 니은은 여기서 안 나온 게 뭐가 있어? E가 표현형이 그럼 E를 갖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니은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 그지? 안 나온 거는 지금 얘가 열성이니까 얘는 D, D만 가능하고, 그 F로 표현이 가능한 건 F, F하고 F, D가 가능하고, E가 나오려면은 표현형이 이 유전자형이 E, F, E, D. 이 세 개가 다 표현형이 똑같이 그냥 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나. 그 다음에는 얘가 누구예요? 얘가 기억. 얘가 니은. 얘가 디귿.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순서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얘가 FF가 나왔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뭘 하나씩 갖고 있어요? F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얘가 표현형이 니은이라는 걸로 봐서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E를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얘가 디귿이에요. 그럼 디귿이려면 얘는 뭐 갖고 있어야 돼요? F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나왔냐면은 이 F가 나왔기 때문에 F를 여기서 받아왔으면 E는 여기서 받아와야 되겠죠. 얘가 E를 갖고 있었으면 니은이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니은이 나왔으니까 얘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E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얘가 D, D죠. 3번이. 그러면 얘가 D 하나 갖고 있고 얘도 뭐 하나 갖고 있어야 돼? D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 E가 일로 왔죠. 그럼 F는 여기서 받았어야 되지. 이렇게. E가 일로 왔으니까 F는 여기서 받았어야 되겠죠, 순서가. 그치? 그러면은 요 뒤만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선 F인 걸 알고 얘가 E인 걸 알아요. 근데 표현형이 얘가
디귿이 나오려면은 F거나 아니면은 FD거나, 그럼 여기서 봐. F 나왔고 E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뭐가 올지는 몰라. 근데 F하고 D가 어디서 왔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확실한 건 얘가 E를 하나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는 이 뒤에 있는 조합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보자. D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B의 표현형은 니은이다. E만 갖고 있으니까 니은이 맞죠. E보다 우성인 건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얘가 A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A면은 누구야? F의 표현형을 가질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F밖에 없잖아. 그죠? 2가 들어가면 무조건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이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어떤 지역의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형구를 200개를 사용한 식물 군집의 조사표를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개체수는 결국엔 뭘 얘기해 줍니까? 밀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은 피도예요. 피도. 그죠? 이건 피도. 그러면 얘는 상대 빈도는 출현한 방형구 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 빈도는 합쳤을 때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럼 50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가 나와야 되겠죠. 합쳤을 때. 그치? 그 다음에 한 개체당 면적이니까 이 개체수를 곱해주면 실제 피도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피도가 얼마가 돼요? 24. 얘 24. 얘 얼마예요? 24. 얘는 얼마가 돼요? 28.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지? 각각의 피도가. 그죠? 그 다음에 상대 밀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밀도 1제곱미터인 방형구 200개를 사용해서 개체수니까 이거 상대 밀도를 한번 보자. 원래는 여러분들 각각의 밀도는 면적당 뭐예요? 개체수예요. 근데 봐봐. 면적당 개체수인데 상대 밀도를 구해주면 전체 이거분의 면적당 개체수니까 면적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만 따져주면 돼? 전체 개체수가 얼마예요? 200이죠. 그죠? 그럼 200분의 30이지? 200분의 30 곱하기 100이잖아요. 상대 밀도가. 이게 얼마야? 15%. 얘는 몇 배예요? 2배니까 30%. 얘는 이거의 3분의 4배가 되니까 20%. 합쳤을 때 얼마입니까? 50에 65니까 75, 35%. 이게 상대 밀도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 피도는 여러분들 피도 값이 24, 24, 28, 28이니까 이건 그냥 똑같이 가도 되죠. 왜냐면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야? 24, 24, 24 더해주면은 72죠. 28 더해주면은 100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피도 합분의 얘니까 상대 피도도 그냥 절대 피도하고 각각 똑같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준 게 뭐예요? 중요도란 말이에요. 중요치인데 그러면은 합이 얼마가 나와요? 15 더하기 24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30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중요치가 69. 이 세 개 다 더해주면은 얘도 69. 얘 더해주면 얼마예요? 79. 그 다음에 83.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점종은 가장 큰 누가 우점종이에요? D가 우점종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기억은 15다. 이거는 맞죠? A의 상대 밀도는 얼마예요? 15%고 D의 상대 피도는 얼마죠? 28이니까 작잖아요. 그죠? 예,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었을 때하고 단독 배양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B의 개체수를 나타냈대요. 단독 배양한 것보다 혼합 배양했었을 때 개체수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그죠? 그러면은 개체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합배양에 썼을 때 구간 1에서 A와 B는 한 군집을 이룬다. 구간 1에서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혼합배양에 썼을 때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군집을 이룬다는 맞는 거고,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저항력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아니죠. 지금 보면은 개체수가 누가 더 커요? 단독 배양했을 때가 더 많죠. 그럼 개체수가 많다는 소리는 환경저항력이 더 적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혼합 배양했을 때가 환경저항력이 더 적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만약에 상리공생이라면 혼합 배양했을 때가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왜? 이익이 되니까 결국에. 오케이? 그래서 저거는 말이 안 돼요. 자, 다음에 20번. 맨 마지막 보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제 가에 대한 자료래.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있대요. 가는 그다음에 두 쌍의 대리 유전자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에서 결정이 되고,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에요. 라지 R은 9번에 있고 라지 T, 스몰 t는 X에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도 9번에 있으니까 ABO하고 R하고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거고 X는 따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과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각각 9번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각각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서 핵형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하나는 9번 염색체가 2개가 온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9번 염색체가 아예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정상이 돼버린 거죠. 오케이? 어차피 2개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표는 모든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과 체세포 한 개당 라지 R과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낼 때, 자, 잘 봐. 아버지가 혈액형이 뭐예요? A, B형이에요. 엄마가 B형이에요. 근데 아들이 O형이 나왔어요. 야, 근데 이 상태에서 O형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A, B하고 B5 사이에서는 O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엄마한테서 O를 2개를 받고 아버지한테서 안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O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정상적으로. 그지? 그리고 봐봐. 아버지는 라지 R하고 라지 T를 더한 게 3이래. 그러면 여기서 봐봐. 라지 T랑 스몰 t는 X 염색체 있는데 아버지는 XY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라지 T를 몇 개까지밖에 못 가져요? X 염색체가 하나니까 한 개까지밖에는 못 가져요. 그러면은 결국엔 아버지는 여기서 라지 R이 몇 개란 소리야? 2개란 소리지, 결국에. 그래야 라지 R하고 라지 T를 더했을 때 상대값이 몇이 나와요?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라지 R, 라지 R이야. 근데 아버지한테서는 A, B를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아들은 없단 말이에요. 엄마한테서만 O를 몇 개 받았어? 비분리가 일어나서 2개를 받고, 아버지한테서 뭐 하나 받아와? Y 받아와. 그러면은 엄마에 있는 X 염색체 둘 중에 하나를 엄마한테서 받고, 엄마한테서 O 밑에 있는 뭔가 2개를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2개를. 오케이? 그랬는데 여기 엄마는 라지 R하고 라지 T를 더한 값이 2예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라지 R하고 라지 T를 더한 값이 2예요. 그럼 엄마가 라지 R하고 라지 T가 1이었어. 하나만 있는데 얘가 2개가 되려면 얘가 복제가 돼서 2개를 받아와야 2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엄마한테서 X를 무조건 하나를 받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밑에 R이 몇 개 있고 하나 있고 얘가 복제가 돼서 R을 몇 개 받아왔다? 이렇게 2개 받아왔다 라고 생각을 할 밖에 없고, 그러면 엄마한테서 라지 R을 2개를 받아온 거니까 엄마한테서 뭐 받았어야 돼? 스몰 T를 받아와서 이렇게 되면 라지 R 2개, 스몰 T 하나, 합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라지 R만 하나가 있고 여기에 스몰 t가 두 개가 있어야죠. 그리고 라지 R이 없지. 왼쪽 건 스몰 R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동형접합 비분리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감수 몇 분열 비분리예요? 2분열 비분리예요. 이형접합은 1분열, 동형접합은 2분열이니까 틀렸어. 어머니의 가해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스몰 t, 스몰 t. 예, 맞아요.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라지 R을 가질 확률이잖아요. 그지? 라지 R을 가질 확률이면 혈액형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라지 R 됐고 엄마는 라지 R, 스몰 R인데 아버지하고 표현형이 라지 R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1이죠. 스몰 R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가의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무조건 스몰 R이 되더라도 무조건 라지 R, 스몰 R이 되는 거잖아요. 쏘리. 다시. 자, 봐봐. 아버지 어떻게 했어? 라지 R, 라지 T, Y죠. 엄마는 라지 R, 스몰 R에 스몰 T, 스몰 T죠. 아버지의 표현형이 되려면 아버지는 몇 개 가져야 돼요? 3개죠. 가의 표현형이.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는 엄마는 무조건 1개 아니면 몇 개예요? 이렇게 오면 1개고 이렇게 오면은 0개죠. 그럼 1개가 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 0개가 될 확률 2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아버지 봐봐. 이렇게 되면 대문자 몇 개예요? 2개죠. 이렇게 돼도 2개죠. 이렇게 되면 몇 개예요? 1개죠. 1개죠. 그러면 2개 될 확률 2분의 1, 하나 될 확률 2분의 1.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대문자 3개 가졌으니까 3개가 되려면 이렇게 만나야 되지.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1이 만나야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됩니다. 오케이?